선택해. 승진이냐 그 여자냐. 강태성 전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전무님, 수진 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 안 했다고. 상급자 유혹한 게 잘못하냐. 유혹이요? 무슨 말씀을. 밤마다 불러내서 뭐 했는지 다 안다. 임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아이 돌봄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누가 믿겠어? 한밤중에 남의 집까지 가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를 살린 건 그녀의 사랑이었다는 걸.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올해 38살이고 대기업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민정과 함께 첫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민정이 출산 중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 서우는 살았지만 저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아내의 목숨과 바꾼 아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회사는 조선중공업 계열사예요. 저는 기획실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주로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해요. 임원진 중에서는 가장 어린 편이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아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특히 강태성 전무와는 오래 함께 일해왔는데 회사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내를 잃은 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민정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아이 서우는 육아 도우미 이모가 돌봐주고 있지만 제가 않으면 계속 울어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매일 회사에 남아 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도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죠. 집무실에는 간이 침대도 놓아두었어요. 직원들은 제가 일에 몰두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핑계로 새벽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실제로는 보고서보다 인터넷 서핑을 더 많이 했지만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기가 더 두려워졌어요.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섰어요. 깊은 밤이라 건물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경비원과 청소 직원들만 근무하는 시간이죠. 복도를 걷는데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소리 같았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요. 처음에는 제 상상인 줄 알았어요. 요즘 집에서 서우 울음소리에 시달려서 환청을 듣는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점점 더 선명하게요. 복도 끝쪽으로 걸어갔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요. 수유실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회사에서 직장맘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죠. 민정도 복직하면 그 방을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수유실 문 앞에 서니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분명히 아이 울음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왜 아이가 회사에 있을까요? 밤 근무를 하는 직원 중에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있는 건가요? 문손잡이를 잡고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야간 시설 관리 직원인 이수진 씨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를 달래면서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아들 서우였어요. 수진 씨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에요. 평소에 밤늦게 남아있으면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곤 했지만 인사 정도만 나눈 사이였어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죠. 그런데 왜 제 아이가 그분 품에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어요.
수진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왜 제 아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게 설명드릴게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서우가 그분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다는 거였어요. 평소 제가 안으면 계속 울어대는 아이가 말이에요. 집에서 계속 우시길래 도우미 이모가 연락을 주셨어요. 도우미 이모가요? 네, 부사장님이 회사에 계신다고 해서 잠깐만 봐달라고요. 말이 되지 않았어요. 도우미 이모가 새벽에 회사로 아이를 데려올 리가 없잖아요.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수진 씨가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도우미 이모가 급한 일로 잠시 나가야 했는데 서우가 계속 울어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전화는 받지 않아서 회사로 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였어요. 그럼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1시간 정도요. 1시간 동안 수진 씨가 제 아이를 돌봐준 거였어요. 왜 저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부사장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변명 같았지만 어딘지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을 제 품으로 옮기려는 순간 아이가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격렬하게 울었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다시 안으니까 신기하게도 금세 조용해졌어요.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제 아이가 낯선 사람한테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 씨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울을 안고 있을 때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아이를 돌본 것처럼 능숙했어요. 그리고 서우의 반응도 신경 쓰였어요. 평소 제가 안으면 울어대는 아이가 수진 씨 품에서는 왜 그렇게 평온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서우를 침대에 눕히는 순간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이네. 새벽 4시가 넘었는데도 서우는 계속 울었어요. 도우미 이모는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저 혼자 아이를 달래야 했어요. 우유를 줘도 기저귀를 갈아줘도 안아서 흔들어줘도 소용없었어요. 그때 문득 수진 씨가 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아이를 달랬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서우가 편안해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그날 밤은 결국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서우도 저도 말이에요. 아침이 되어서야 아이가 지쳐서 잠들었고 저는 회사에 지각할 뻔했어요. 출근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진 씨는 정말 우연히 제 아이를 돌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서우는 그분한테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무언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음날 출근에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신경 쓰였어요. 오전 회의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강태성 전무가 발표하는 해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들으면서도 자꾸 수진 씨와 서우 생각이 났어요. 도윤 부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전무의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싱가포르 프로젝트 일정 조정 건 말이에요. 아, 네.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 전무가 따로 말을 걸었어요.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아이 때문에 힘들지? 혼자 키우기 쉽지 않을 텐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 전무는 회사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는 분이에요. 아내를 잃었을 때도 휴가를 충분히 주셨고 업무 조정도 해주셨어요. 무리하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우미 이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부사장님 죄송한데 서우가 계속 울어서요. 왜요? 어디 아픈가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아침부터 계속 보채네요. 우유는 줬어요? 네, 다 줬는데도 안 돼요. 전화 너머로 서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크게 울고 있었어요. 제가 일찍 들어가 볼게요. 네,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밥맛이 없었어요. 서우가 왜 그렇게 울까요? 어젯밤에는 수진 씨 품에서 그렇게 편안했는데. 오후 2시쯤 회사를 나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일찍 퇴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이가 우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도우미 이모가 지친 표정으로 서우를 안고 있었어요. 부사장님 오셨어요? 어때요?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보채네요. 서우를 제가 안아봤어요. 여전히 칭얼거렸지만 어젯밤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열은 없나요? 네, 체온도 정상이고요. 그럼 뭐 때문에 우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아기들이 가끔 그래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우의 울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어젯밤에 다른 사람이 안아준 적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도우미 이모는 어젯밤 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아이를 돌본 것도 제가 새벽에 회사에서 서우를 만난 것도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저녁에도 서우는 계속 울었어요. 도우미 이모가 퇴근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우유를 줘도 기저귀를 갈아줘도 목욕을 시켜도 소용없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서우는 잠들지 않았어요. 저도 지쳐갔어요. 왜 이러는 거니 서우야?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수진 씨가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망설이다가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야간 근무자들은 보통 휴게실에 있거든요. 여보세요, 시설관리실입니다. 수진 씨 계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 후 수진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수진입니다. 저 한도윤입니다. 부사장이에요. 아, 부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혹시 어젯밤에 서우를 어떻게 달래주신 거예요? 네. 아이가 지금도 계속 울어서요. 어젯밤에는 수진 씨 품에서 편안해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안아주고 노래를 불러줬을 뿐이에요. 어떤 노래요? 자장가요.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부사장님이 직접? 네,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수진 씨에게 자장가를 배웠어요. 전화로 멜로디를 흥얼거려 주셨고 저도 따라 불러봤어요. 하지만 서우는 여전히 울었어요. 안 되네요. 혹시 제가 잠시 가서 도와드릴까요? 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괜한 말씀드렸네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다면. 진짜 괜찮으세요? 20분 후 수진 씨가 집에 왔어요. 야간 근무 중이라 잠시만 나온 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서우가 어디 있어요? 거실에서 울고 있는 서우를 보여드렸어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서우를 안았어요. 신기하게도 서우의 울음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5분도 안 되어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수진 씨의 손동작을 자세히 봤어요. 서우의 등을 일정한 리듬으로 토닥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고요. 저도 똑같이 했는데 아기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런가요? 네, 어떤 아기는 흔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기는 노래를 들으려고 하고요. 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서우에 대해 모르는지 깨달았어요. 수진 씨는 아이가 있으세요? 갑자기 수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예전에 일한 적이 있어요. 육아 관련 일이요? 비슷한 일이요. 수진 씨가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서우가 수진 씨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어요. 정말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침대에 눕혀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수진 씨가 서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서우는 깨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괜찮아요. 회사로 돌아가야 해서요. 수진 씨가 집을 나선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해진 집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왜 서우는 수진 씨에게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저는 아버지인데도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걸까요? 민정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아내 대신 죽었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수진 씨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어요. 분명히 아이 돌보는 일에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시설 관리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서우가 밤새 울어서 결국 수진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회사로 서우를 데리고 갔어요. 새벽 2시에 회사 수유실에서 수진 씨와 마주 앉았어요. 서우는 여전히 그분 품에서만 편안해했어요. 미안해요. 자꾸 이런 부탁을 드려서.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이 돌보는 일을 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일이었어요? 수진 씨가 한참 동안 서우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육교사였어요. 보육교사요? 네, 5년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만뒀어요. 2년 전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수진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아이가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과거형이에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거든요. 죄송해요. 몰라서. 괜찮아요.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어떻게? 미숙아였어요. 7개월에 태어나서 3개월을 버텼어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부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육교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네, 다른 아이들을 보면. 자꾸 제 아이가 생각나서. 이제 이해됐어요. 왜 수진 씨가 서울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보는지, 왜 밤늦게 회사에서 일하는지. 그런데 서울을 보면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요? 서우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뒤섞였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제 아내도 서울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수진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몰랐어요. 6개월 전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키우고 계시는 거였구나. 네, 하지만 잘 못하겠어요. 서우가 계속 울고. 아이는 어른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요. 네. 부사장님이 불안하면 서우도 불안해져요. 수진 씨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제가 불안하다고요? 아마도요. 죄책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요? 아내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전곡을 찔렸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서우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수진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데. 사랑해 주시면 돼요. 사랑한다고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서우는 저보다 수진 씨를 더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그럴 뿐이에요. 그때 회사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태성 전무가 회사에 왔다는 거였어요. 이 시간에 전무님이? 네, 부사장님을 찾으신다고 해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수진 씨에게 서울을 맡기고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강태성 전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무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너 요즘 이상하다는 얘기 들었어. 이상하다고요? 밤마다 회사에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일하고 있습니다. 일, 새벽에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누군가 강 전무에게 제 상황을 보고한 것 같았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승진 심사 기간이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야간 직원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조심해. 야간 직원이요? 수진이라는 여직원 말이야. 강 전무가 수진 씨 얘기를 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수진 씨는 저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도와준다고? 어떻게? 아이 돌보는 일을. 그게 말이 되나? 임원이 야간 청소 직원한테 아이 맡기고. 강 전무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수진 씨는 청소 직원이 아니라 시설 관리직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계급이 다르잖아. 계급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야. 승진 앞둔 임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리해. 깔끔하게. 정리요? 아이 문제든 그 여직원 문제든 승진에 방해되지 않게. 강 전무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무님, 수진 씨는 제게 정말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도움? 그런 식으로 도움받으면서 살 거야? 무슨 뜻인지. 남자답게 살아. 아내 죽었다고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어떡해?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죽은 건 제 아내입니다. 전무님 아내가 아니에요. 뭐?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강 전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아. 그럼 알아서 해. 하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져. 강 전무가 화를 내며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도움받을 수 없고 집에서는 아이 돌보기도 힘들고. 수유실로 돌아가니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강 전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수진 씨에게 계속 의존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말 혼자서 서울을 키울 수 있을까요? 강 전무와의 갈등 이후 며칠 동안 혼자서 서울을 돌보려고 노력했어요. 수진 씨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문 육아 도우미를 새로 고용했어요. 경력 15년의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부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돌보는 건 맡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밤에도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새 도우미가 온 첫날 밤 서우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울었어요. 3시간 넘게 계속 울어댔어요. 아이가 왜 이렇게 우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배가 고픈 건 아닌가요? 우유도 줬고 기저귀도 갈았는데.
도우미도 당황해했어요. 결국 제가 회사 중요한 회의를 빠지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이 상태예요. 서울을 안아봤지만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때 문득 수진 씨 생각이 났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 씨, 저예요. 네, 부사장님. 죄송한데. 서우가 또. 지금 가보겠습니다. 20분 후 수진 씨가 집에 도착했어요.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도 와주신 거였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서우의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아직 앉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상해요. 수진 씨가 서우에게 다가가자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도 새 도우미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회사 동료분이에요. 아이가 이분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서우가 수진 씨를 보며 손을 뻗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서우를 앉아 아이는 편안하게 웃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서우의 미소였어요. 부사장님, 이분이 평소에 아이를 돌봐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가끔 도와주시는 정도예요. 하지만 가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였어요. 그날 밤 수진 씨가 간 후에도 서우는 계속 보챘어요. 새 도우미도 손을 들었어요. 죄송해요, 부사장님. 이런 아이는 처음이에요. 그런가요? 다른 도우미를 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이틀 만에 도우미가 그만뒀어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도우미를 구했어요. 이번에는 더 경험이 많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서우는 새로운 도우미와 있을 때마다 울었고 수진 씨가 오면 조용해졌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중에 도우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부사장님, 서우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계속 울어요. 열이요? 얼마나요? 38.5도요. 회의실에서 나가야 했어요. 강태성 전무와 임원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도윤 부사장 회의 중인데 아이가 아픈 것 같습니다. 회의가 더 중요하지 않나? 강 전무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결국 회의를 중단하고 집으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요? 아이들도 환경 변화에 민감해요. 환경 변화라면 돌봄 인력이 자주 바뀌거나 부모가 불안해하거나. 의사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 밤 또 수진 씨에게 연락했어요. 또 죄송해요. 괜찮아요. 지금 가겠습니다. 수진 씨가 와서 서우를 앉자 아이는 금세 안정을 찾았어요. 열도 내리고 얼굴색도 좋아졌어요. 수진 씨, 이상해요. 뭐가요? 서우가 수진 씨에게만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요. 수진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제 냄새 때문일까요? 냄새요? 아이들은 후각이 발달해 있거든요. 어떤 냄새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편안해한다면. 그날 밤 수진 씨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우 키우는 일 말이에요. 수진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부사장님이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서우는 저보다 수진 씨를 더 필요로 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수진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부탁해도 될까요? 뭘요? 서우 돌보는 일을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시설 관리 업무가. 그 부분은 제가 해결할게요. 부사장님. 서우에게는 수진 씨가 필요해요.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수진 씨에게 정식으로 서우 돌봄을 부탁드리기로 한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말을 하든 강 전무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었어요. 서우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런 선택이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수진 씨는 정말 받아들일까요? 다음 날 수진 씨에게 정식으로 제안하기로 했어요. 서우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우연의 반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서우에게는 수진 씨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수진 씨의 인사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정식으로 제안하기 전에 그분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사팀에서 파일을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이수진 씨 자료입니다. 고마워요. 파일을 열어보니 예상과 다른 내용들이 나왔어요. 수진 씨는 2년 전 우리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 전에는 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소아병동 간병인? 보육교사라고 하셨는데 간병인이었나 봐요. 비슷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만 적혀 있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요.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봤더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수진 씨가 다녔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2년 전 정확히 수진 씨가 퇴사한 시기와 일치했어요.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이럴 수가. 더 찾아보니 우리 회사와 그 병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기기가 우리 회사 제품이었어요. 그 기기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거였어요. 법정 다툼까지 갔지만 결국 우리 회사가 승소했어요. 제품 결함이 아니라 사용자 과실로 판정됐거든요.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증거 서류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증인들의 증언도 일관성이 없었어요. 혹시 그때 강태성 전무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수진 씨가 그때 아이를 잃은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책임을 회피한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수진 씨를 만났어요. 수진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인 얘기예요.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수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예전에 병원에서 일하셨죠? 수진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인사 기록을 봤어요. 아, 그때 아이를 잃으신 거예요?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우리 회사 의료기기 때문이었나요? 부사장님이 왜 그런 걸? 알고 싶어요. 진실을. 수진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해서 2년 전에 진실을 듣게 됐어요. 수진 씨의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기계가 갑자기 멈췄어요. 경보음이 울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계 오작동이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법원에서는 조작된 증거들이었어요. 조작이요? 제가 증명할 수 없었어요. 혼자서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게 되신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요.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요? 의료사고 관련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수진 씨가 밤늦게 혼자 일하는지, 왜 서울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보는지.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서우에게 투영된 거였어요. 미안해요. 부사장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회사가 과거 일이에요. 그날 밤 집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 씨에게 서우 돌봄을 부탁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분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서울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회사의 잘못된 과거와 제 아이의 현재가 얽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서우에게는 수진 씨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수진 씨도 어쩌면 서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수진 씨에게 정직하게 모든 걸 말하기로.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로.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다음 날 아침 수진 씨에게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한 부사장이 야간 직원과 수상한 관계래요. 아이까지 맡기고 있다는데.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에 인사팀장이 찾아왔어요. 부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이수진 씨 관련해서요. 수진 씨요? 사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어떤 소문 말이세요? 부적절한 관계라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적절한 관계라니요? 물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왜 이런 얘기를? 강 전무님께서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강태성 전무가 배후에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강 전무님이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뭘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지 관리 말입니다. 그날 오후 강 전무가 직접 찾아왔어요. 도윤아, 경고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 문제 정리하라고 했지? 수진 씨는 제게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도움? 그런 식으로 도움받으면서 살 거야? 전무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겁니까? 간단해. 그 여자 해고시켜. 해고요?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거야. 무슨 문제요? 승진 심사에 악영향 줄 문제. 강 전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이번 심사위원장이야. 알지?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전무님, 수진 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 안 했다고? 상급자 유혹한 게 잘못 아냐? 유혹이요? 무슨 말씀을? 밤마다 불러내서 뭐 했는지 다 안다. 아이 돌봄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누가 믿겠어? 한밤중에 남의 집까지 가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강 전무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선택해. 승진이냐 그 여자냐. 그날 저녁 수진 씨를 만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부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갑자기 왜요? 사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무슨 뜻이에요? 부사장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수진 씨도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니요? 오늘 인사팀에서 불렀어요. 뭐라고 했어요? 계약 해지 통보받았어요. 뭐라고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이유가 뭔데요? 근무 태만이래요. 근무 태만이라니. 밤에 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강 전무가 더 빨리 움직인 거였어요. 부사장님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서우는요? 서우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분이 돌보시면 돼요. 안 돼요. 서우에게는 수진 씨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리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제 아이도 지키지 못했는데. 수진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부사장님. 그날 밤 수진 씨가 서우를 마지막으로 안았어요. 서우는 수진 씨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잘 자라 서우야. 수진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떠난 후 서우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아예 먹지도 않고 계속 울었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탈수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수분 공급을 위해서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이런 상태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서우를 지켜봤어요. 작은 손에 링거가 꽂혀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서우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민정 생각이 났어요. 여보, 어떻게 하지? 서우가 이렇게 아픈데.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아이가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아요. 누군가요? 계속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내거든요. 무슨 소리요? 엄마 같은.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서우가 찾는 건 수진 씨였어요. 아이에게 수진 씨는 단순한 돌봄 제공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 밤 결심했어요. 강 전무가 뭐라고 하든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수진 씨를 다시 찾겠어요. 서우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서우가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링거를 맞고 있는데도 계속 보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음식 거부요? 네, 우유도 안 마시고 이유식도 먹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스트레스성으로 보입니다. 분리불안이 심해진 것 같아요. 분리불안이라면 특정한 사람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 순간 수진 씨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만약 그 사람이 와준다면 어떨까요? 누구 말씀이시죠? 평소에 아이를 돌봐주던 분이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그날 밤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수진 씨, 저예요. 네, 부사장님. 서우가 입원했어요. 뭐라고요? 계속 울고 먹지도 않아서. 지금 어느 병원에요? 연세대학교 병원이에요. 지금 가겠습니다. 정말요? 서우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30분 후 수진 씨가 병실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서우야. 수진 씨가 서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수진 씨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의사 선생님도 분리불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서우에게 다가갔어요. 신기하게도 서우의 울음이 점점 작아졌어요. 서우야, 수진 이모 왔어. 수진 씨가 서우를 앉아 아이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간호사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이분이 평소에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날 밤 수진 씨가 병실에서 서우를 돌봐줬어요. 저는 보호자 침대에서 잤지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수진 씨가 서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먹어요? 네, 조금씩 먹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부사장님도 좀 주무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이 괜찮지 않았어요. 수진 씨 때문에 서우가 나아지는 걸 보니 더욱 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태성 전무가 병원까지 찾아왔어요. 도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이가 아파서. 그 여자도 여기 있다며? 수진 씨 말씀이세요? 그래, 해고시켰는데 왜 여기 있어? 아이가 수진 씨를 필요로 해서요. 필요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강 전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전무님, 여기는 병원이에요. 병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 당장 정리해. 정리요? 그 여자든 내 미련이든. 전무님이 왜 이렇게까지. 왜? 내가 궁금해. 강 전무가 비웃었어요. 2년 전 의료사고 기억나지? 네. 그때 우리가 이긴 거 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피해자가 바로 그 여자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원수의 딸 같은 존재를 내가 챙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요?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이지. 위험하다고요?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 강 전무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됐어요. 혹시 그때 증거 조작이 있었나요? 뭐라고? 2년 전 사건에서 증거 조작이.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강 전무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 법원에서 판결 난 게 진실이야.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한 게 뭐야? 제품 결함 아니라고 했잖아. 정말 제품 결함이 아니었나요? 당연하지. 하지만 강 전무의 반응이 과도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무님, 혹시. 그만해. 더 이상 묻지 마. 강 전무가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날 오후 수진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 씨, 2년 전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왜 갑자기? 강 전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사장님이 왜 그런 일까지? 서우 때문이에요. 서우요? 수진 씨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바로 잡아야죠.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서우가 수진 씨를 필요로 하는 한 끝난 게 아니에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사장님, 저도 수진 씨가 필요해요. 네.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서우도 저도.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강 전무와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회사를 그만둘 각오로 말이에요. 서우와 수진 씨 그리고 진 씨를 위해서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7시 서우가 제 얼굴을 손으로 톡톡 치며 깨워요. 아빠, 일어나요. 응, 서우야. 좋은 아침이야. 이제 서우는 제 품에서도 편안해해요. 수진 씨가 차근차근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수진 씨 목소리가 들려요. 도윤 씨, 서우야, 밥 먹어요. 네, 지금 갑니다. 6개월 전부터 수진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서우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가 됐어요. 강태성 전무와의 대결에서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부사장 자리도 승진 기회도 모두 날렸어요. 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회사에 숨겨진 비리들이 드러났어요. 2년 전 의료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들도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결국 강 전무는 구속됐고 저는 회사를 떠났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수진 씨가 가끔 물어봐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기업 부사장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일할 수 있어서 만족해요. 수진 씨는 다시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어요. 서울을 키우면서 상처가 많이 치유됐거든요. 오늘 새로 온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요? 3살 남자아이인데 아빠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처럼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수진 씨가 그런 가정들을 특별히 돌봐주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되니까요. 주말이면 3사람이 함께 공원에 가요. 아빠, 저기 봐요. 서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나게 뛰어다녀요. 조심해라, 서우야.
수진 이모 같이 가요. 서우는 이제 수진 씨를 이모라고 불러요. 자연스럽게 나온 호칭이에요. 서우야, 천천히 가자. 수진 씨가 서우 손을 잡고 걸어요. 정말 친엄마처럼 자연스러워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어느 날 저녁 서우가 잠든 후 수진 씨와 대화했어요. 수진 씨,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서우 때문에. 저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수진 씨가요? 네, 서우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아이를 잃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서우를 만나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서우도 수진 씨 덕분에 행복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서우가 얼마나 수진 씨를 좋아하는데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서우 방을 들여다봤어요. 서우가 수진 씨가 사준 곰인형을 꼭 안고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예전처럼 울먹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민정아, 고마워.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를 보내줘서 고마워.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아내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서우가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아빠, 수진 이모가 우리 가족이야? 서우야는 어떻게 생각해? 가족 같은데. 그럼 가족이지. 정말? 응, 정말. 서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라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이라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아이와의 어색함, 회사에서의 갈등.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든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행복한 가족을요. 어젯밤 수진 씨가 말했어요. 도윤 씨, 우리 정말 결혼할까요? 정말요? 서우도 원하고 저도 원해요. 저도. 정말 원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됐어요. 서우에게는 새 엄마가, 저에게는 새 아내가, 수진 씨에게는 새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걸 배웠어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도 새로운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였어요. 오늘 저녁에도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을 거예요. 서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겠죠. 그 소리가 저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새로운 가족의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